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 불러도 무리 없겠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자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연설을 했고요. 항상 그게 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가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는 차기 대통령보다는 좀 짧게 연설을 하죠. 짧게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은 역시 그 본인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기 대통령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소개하고 좀 올려주고 하는 그런 그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 바이든 차기 46대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 17분 정도 델라웨어주 본인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밤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고 연설을 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늘 주장해 왔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화합하겠다. 그리고 힐러 뭔가를 그 미국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뭔가를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그 대권을 이어가겠다.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컴퓨터에 소리가 저장돼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For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the disappointment tonight. I've lost a couple times myself. But now, let's give each other a chance. It's time to put away the harsh rhetoric, lower the temperature, see each other again, listen to each other again. And to make progress,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our enemies.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이 바이든 그 당선자는 한 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분들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대통령 선거에 지금까지 3번째잖아요. 나가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슬픔의 고배 이런 것을 마셔봤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그 뜨거운 말의 전쟁들은 끝내고 서로를 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로의 얘기를 듣고 서로를 보고 그런 그 힐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인이라고요. The Bible tells us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네, 바이블이 성경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바이블 가운데 가장 그 좋은 노래는 one of the 좋은 노래는 레오나르도 코엔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고 그리고 There is a season turn 하는 그 벌스의 그 뒤에 젊은 가수들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시즌이 있다.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바이블의 구절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turn이 지금은 time to heal, a time to heal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time to build, a time to reap and a time to sow, and a time to heal. This is the time to heal in America. 네. For all This who voted for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네, this is a time to heal. 그런 얘기를 강조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이 당선을 물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조 바이든 후보가 한 얘기였고요. 한 단어를 또 강조를 하자면 가능성. 미국의 가능성, 그동안 이제 중간층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너무
너무 오래됐다 하면서 본인이 가능성과 기회를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11월 20일이 되면은 78살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77살이지만 와이프는 69살인데도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풀타임으로 영어 교수로 일하고 있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은 버지니아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일을 하겠다 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가 특이했고요. 아마 미국 역사상 풀타임으로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잡을 갖는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의 뭐 남편이었다면 당연히 일하겠죠. 지금 그 케이스가 부통령의 남편 케이스인데 부통령이 일한다고 부통령 남편이 뭐 세컨 부통령의 남편으로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 바이든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눈여겨봤었던 부분은 헌터 바이든. 그렇게 공화당과 대통령 아들들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로 바이든 후보를 눌러버리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 않았고 헌터 바이든이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아이인데 결국은 무대 중앙으로 헌터 바이든을 오게 해서 뭐 소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가족 이름을 부를 때 헌터 바이든 이름을 불렀고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오점과 결점과 흠결이 많은 마약과 어떠한 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헌터 바이든 이름도 불렀고요. 엄마도 본인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름도 불렀고 또 조 바이든이 이렇게 아이를 안는 손주를 안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헌터 바이든을 무대 중앙으로 오게 한 게 저로서는 좀 특별했고요. 카말라 해리스는 사실은 어제 그 대통령 당선자나 부통령 당선자 연설은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누가 그것을 연설을 하느냐, 딜리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감추려 하더라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짧은 연설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아시아계, 첫 번째 흑인계, 그리고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고 소수인종으로서는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찰스 커리스라는 이 프레지던트 후보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한 부모가 인디안계였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계였거든요. 뭐 아버지는 와이셨지만 그래서 Color of People로는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인데 흑인으로서 첫 번째, 에이시아계로서 이 경우에는 아빠는 자마이카에서 왔고 엄마가 19살 때 인도에서 와서 두 엄마 아빠가 버클리에서 만나서 60년대에 민권운동 많이 시위 같은 거 많이 하다가 그곳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이시아계,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 되게 되는 거죠. 산스크리트어로 카멀라가 연꽃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연설을 하는데 모든 물론 바이든 후보를 앞세워서 바이든 후보야말로 힐러다 이런 얘기도 했고 본인이 여성이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여성들도 모든 인종,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강조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근간인데도 굉장히 낮게 취급받고 했었던 그런 것들. 그러나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So I am thinking about her and about the generations of women, black women, Asian, white, Latina, Native American women who throughout our nation's history have paved the way for this moment tonight. And what a testament it is to Joe's character. 조 that he 바이든의 had the 캐릭터요. audacity to break one of the most substantial barriers that exists in our country and select a woman as his vice president.
네, 이때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내가 first woman this position에서 그러나 last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그 어제 그 저녁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왔잖아요. 저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키워가고 가능성을 더 넓혀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역시 바이든 후보가 힐러, 치유하는 사람, 화합하는 사람, 유나이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나도 준비됐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내일 제가 이제 정규 방송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그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보도를 해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승복 연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가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들도 그렇고 대통령의 사위도 자레드 쿠시너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라는 시인을 하는 것을 권고를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중간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대통령을 미디어에서 결정해? No. 법원이 결정할 거야. 이게 이제 연방 법원까지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P통신이 어제 이제 투표수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70을 넘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어떤 주를 다 이겨도 270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 가정에 라고 얘기를 했지만 AP통신이 17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을 이게 투표 돌아가는 쫙 그 추세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대통령 그 후보 예측에 대해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이번에도 한 뭐 6천 명 정도를 예측했다고 하는데 99.8%를 2016년도에도 맞췄었고요. 정확하게 아무튼 그 대통령 후보는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AP가 그렇다. AP는 아직도 애리조나도 당연히 이제 이 바이든 그 당선자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체가 AP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가 미디어가 결정하는가? 법원이 결정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었던 것. 그런데요. 큰 소리는 치는데 소용이 없는 큰 소리일 것 같다. 어쩌면 메아리가 되는데 그 메아리가 점점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거의 모든 그 법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클립 뒤에 또 올릴 팩트 체크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이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그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제가 근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그것이 왜 가짜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팩트 체크해서 정확하게 모든 주,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주, 뭐 심지어 버지니아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11개 정도 소송을 했는데 하나 아주 작은 승리를 한 것뿐이고 승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거 부정투표다. 이거 부정개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다. 부정투표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이 법원에서 증명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뭐 투표 차이가 많이 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주나 그 주의 선거관리국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그 팬데믹 시대고 우정국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기금도 충분히 더 많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편투표가 많은 이때인데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며칠 늦게 도착하는 것 괜찮다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펜실베니아만 고소를 했고 같은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는 고소하지 않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펜실베니아주보다 더 오래
나중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11월 3일 당일에 소인이 지켰으면 받도록 했는데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기고 있고 펜실베니아주는 결국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한 주입니다. 본인이 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고소를 해서 바이든이라는 당선자를 끌어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하는 그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주장이 맞다고 협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주장, 부정이다, 부정선거다, 부정개표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 컨텐츠를 내놔야지 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는 쳐보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의 이 소송 같은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변호팀의 책임자도 그 변호팀의 책임자가 법적 문제를 하려면 적어도 법 전문가여야지 되잖아요. 법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그 대통령 캠페인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글쎄요, 보수적인 전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전투사, 굉장히 투쟁적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2016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빗 버스라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 법적 문제에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짜 주장들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이 다 선거 당일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표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편 투표도 그 선거 당일보다 훨씬 먼저 도착한 대부분의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인 11월 3일 이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 다 하고 내놓은 것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측이 53표 버려라. 왜냐하면 목적이 있게 늦게 도착했다.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증거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고, 미시건주에서도 겨우 16표 이상하다. 팩트 체크해서 해드리겠지만 10몇만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갑자기 투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 투표용지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 다 가짜거든요. 왜 가짜라는 것은 제가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은 모두 대통령과 아들들과 공화당이 리트윗을 하면서 막상 법원에 증거로 내놓은 것은 53표. 증거 없다로 판사에게 이제 증거 없음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건주에도 16표가 이상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개표 중단하라는 얘기였거든요. 16표. 미시건주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15만 표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더 받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15표가 다 아무튼 뭔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15표 대 15만 표예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도어, 빅토리니 뭔가 이제 부정 개표 같은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하나의 케이스에 이 유권자에게 백도어 투 빅토리로 가는 뒷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유권자가 뭐를 이렇게 고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고치도록 해주는 거냐면 봉투에도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인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 서명이 여기랑 여기랑 다르면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은행에 가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요원이 해줘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이디를 확인을 제대로 하고 하는 그런 절차. 하나 성공한 케이스가 업저버로 펜실베니아주에서 너무 멀리서 보니까 그것을 몇 피트 앞당겨줬다는 것. 그리고 업저버가 다 없어 하는데 다 있고
공화민주 그 관찰자들 개표할 때 전부 있고요. 그런 문제고요.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고소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변호인 팀들이 그 개표 바로 그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네바다주에서는 판결이 나오길 업체보가 충분한데 왜 그래? 공화민주 다 공정하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다 지는 겁니다. 지금 케이스가 다 지고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니아에서 그런 문제 조금 앞당겨 준 것과 또 하나가 펜실베니아에서 마이너한 것 이긴 것이 공화당에서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갔는데 연방대법원에서도 에미 코니 베럿이 나는 인준 받은 지가 지금 금방 받았기 때문에 미처 그 케이스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 나온 것은 이제 그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와 그 이전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구분을 해놔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구분을 해놔라는 건데 이미 구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문제이고요. 그리고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표가 펜실베니아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3,000표, 4,000표? 그런 것 가지고 그 몇만 표, 3만 표, 4만 표 이상 되는 그 갭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협조를 해야지 되고 고소를 당한 주가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과는 무엇이 다른가? 2000년도요. 알고와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때는 플로리다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한 군데에서. 불과 그것도 몇 번 재검표한 결과 500 몇십 표 차이로 부시가 이기고 있었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부시 팀에서는 몇 번 개표했으면 됐지. 왜 또 해야지 돼? 하는 것이고 연방대법원에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래. 해서 부시가 된 그런 그때 분명히 연방대법관 그 5명 5대 4였는데 공화당에서 임명한 그런 그 대법관이기는 연방대법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플로리다가 모든 차기 대통령의 누구냐 하는 그 운명 결정권을 갖고 있던 주이고 지금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주는 몇천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재검표 들어가잖아요. 재검표 된다고 그 몇천 표가 뒤집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받아서 조지아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고 보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지아주의 선거인단 16개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쭉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본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또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한 결과 이겼다 하더라도 16개 가지고는 270표가 되지 못하고 바이든 당선자는 펜실베니아에서 이미 270표 선거인단표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270표를 채우면 그 다음 사람은 270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총 선거인단표가 538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정치를 한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한인 가운데서도 뭘 잘 모르면서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선거인단이 뭐 투표를 해야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거인단은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일반 이 유권자들이 표를 준 그것과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적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화당에서 그런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원도 공화당이 몇 석을 더 가져갔고 상원도 공화당이 현재까지는 이제 1월 달에 5일에 조지아주에서 2군데 선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상원 의석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수당을. 그런 것을 보면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선 조금 이탈하고
그러나 당에서는 평생 공화당들이 그렇게 함부로 민주당으로 이적하고 하지 않거든요. 민주당 후보를 뽑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선거인단이 이게 민주당인데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한다던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처음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관을 신의 한 수처럼 그렇게 해놨어 하는데 그게 별로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친구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제가 가짜뉴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가짜뉴스도 아니에요. 가짜 무엇을 퍼뜨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는 적어도 모르면서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떤 때. 그런 것은 근데 거의 작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정을 할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른 친구분들께 잘못된 것을 전해주면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우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난 요즘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시지 않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혹시 지금 이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현재 선거인단 표 같은 것, 이제는 뭐 선거인단 표 보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뭐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게 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고 있는 동안 보시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 그 팩트 체크도 오늘 해드릴 테니까 함께 즐겨주시고요. 오늘은 좀 저도 여기 차 한 잔 놓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편안하게 차도 드시면서 그냥 네, 이제 새로운 그 미국을 기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카밀라 후보도 후보 대통령, 차기 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반이 조금 안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그것은 너무 많은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지금은 time to heal, a time to 얘기하면서 서로를 눈을 보고 서로의 말하는 걸 듣고 라고.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층에서 하고 있는 가짜 정보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도 댓글을 보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그 당선자가 나왔으니까 이겼으니까 언제나 이긴 사람의 관용이라든가 넉넉함이라든가 이긴 사람이 더 많이 인내심을 보여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